아빠, 왜 저 여자 손을 잡고 들어왔어? 그 여자가 제 시어머니라고요. 저 여자가 왜 안 된다고. 휠체어에서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오열하는 지연이는 쓰러진 엄마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윤혜경은 휠체어에 앉아 딸의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레이스가 아름답게 펼쳐진 드레스는 마치 구름처럼 보였죠. 혜경의 손가락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굽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조심스럽게 드레스의 자락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다. 혜경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어떤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2살인 딸 지연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혜경은 몇 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고 혜경은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딸의 결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연이만 시집 보내면 내 역할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혜경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김상만에게도 딸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을 마지막 소원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면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점점 더 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오래오래 저와 함께 계셔야 해요. 지연이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혜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엄마가 아프니까 지연이가 결혼도 늦어졌잖아. 미안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 오빠 만난 것도 때가 된 거고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지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결혼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딸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김상만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목소리가 낮고 은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상만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지연과 혜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상만은 자주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곤 했거든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어봐도 회사 일이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이미 퇴직한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통화할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상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남자였죠. 퇴직 후에도 단정한 옷차림을 고수했고 매일 아침 면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늘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이었고 향수 냄새도 났어요. 아빠,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상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시선을 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그냥 옛 동료야. 별일 아니야. 옛 동료요? 아빠 퇴직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상만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래도 가끔 안부 묻고 그러잖아. 나이 들면 옛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법이야. 혜경은 남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으로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상만은 평소에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퇴직 후에는 집에서만 지냈거든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상만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때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았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밤에 잘 때도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요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상만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 있겠어? 딸 결혼 앞두고 아빠가 설레는 거지.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상만의 목소리에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혜경은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내일 신랑 어머니 만나시는 거 기억하시죠? 지연이 화제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신랑 태호의 어머니 홍미정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홍미정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도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홍미정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신랑 측 가족만 식당에서 만나고 지연의 부모님은 어머니 건강 때문에 영상통화로 인사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 물론 기억하고 있어. 상만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내일 상견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럴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태호와 그의 어머니 홍미정이 보였어요. 홍미정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와 우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화려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하고 점잖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미정의 눈빛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처음 보는 시어머니가 조금 차가워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어머니 홍미정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상만과 혜경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화면 속 홍미정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상만은 영상통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비 사위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필요한 말만 하고 있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지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꿈 같았어요. 오늘이 드디어 자신의 결혼식 날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세요. 신랑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아버지 상만이 아침부터 어딘가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이 2시간 후인데
신부 아버지가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신 거지? 지연이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였죠. 평소 같으면 이런 중요한 날에 딸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혜경은 휠체어를 타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왔어요. 지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혜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아빠도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신가 봐. 곧 오실 거야. 혜경이 딸을 안심시키려고 말했지만 사실 혜경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고 아침 일찍 어딘가 나갔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했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준비하셔야 해요. 하객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웨딩 플래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지금 들어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아버님이 지금 도착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늦었는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몇 분 후 결혼식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입장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복도 끝에 결혼식장이 보였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지연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상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 여성은 바로 신랑 태호의 어머니 홍미정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지연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게 뭐지?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객들은 아직 지연이 멈춰 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두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 혜경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왜? 혜경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혜경이 갑자기 일어선 것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엄마. 지연이 뒤돌아 달려갔습니다. 웨딩드레스 때문에 달리기 어려웠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급하게 움직였어요. 혜경은 바닥에 쓰러진 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객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뒤로 달려가더니 누군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인데 어머니가 쓰러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혜경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구급차에 탔어요. 결혼식은 중단되었고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지연은 복도를 서성이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상만은 혜경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야 나타났어요. 홍미정과 함께 말이죠. 아빠. 지연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죄책감보다는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거든요. 지연아, 미안하다. 상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옆에 서 있는 홍미정을 보며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분과 손을 잡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제 시어머니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미정이랑은 내 엄마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뭐라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때 헤어졌지만 이번엔 놓치기 싫더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옛 연인 사이였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머니보다 먼저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아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결혼은요? 지연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홍미정이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홍미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해진 몸에 충격까지 받아서 의식을 잃었던 혜경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홍미정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그들 때문이었거든요. 지연이 병실로 들어가자 혜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결혼식이.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손을 꼭 쥐고 힘없이 말했어요. 그 여자, 홍미정,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네, 아는 사람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혜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야. 그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었는데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홍미정은 정말로 아버지의 옛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빠는 왜 그때 엄마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떠난 후에. 아빠가 많이 아파했어. 그때 엄마가 아빠를 위로해줬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야. 혜경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홍미정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30여 년간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지 지연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상만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홍미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아빠, 이야기해요. 지연이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만은 딸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하셨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러신 거예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제 결혼식은 엉망이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정이가 돌아왔을 때 아빠 마음이 흔들렸어.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럼 엄마는 뭐예요? 30년 동안 아빠와 함께 살면서 절 낳아주신 엄마는요?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상만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도 소중해. 하지만 미정이는 아빠 인생의 첫사랑이야. 그 감정을 어떻게 하겠어?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직도 홍미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홍미정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지연 씨가 왔네요. 홍미정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지연은 그런 홍미정을 보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희 집에 왜 들어오세요? 지연 씨, 말을 조심하세요. 저는 상만 씨의 연인이에요. 홍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의 연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아직 엄마와 결혼한 상태예요. 이혼도 안 하셨는데 무슨 연인이에요? 지연이 따졌습니다. 홍미정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재혼할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홍미정과 재혼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상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상만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호 오빠와의 결혼은요? 홍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태호와는 그냥 결혼하세요. 어른들 일이랑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결혼해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제 아버지와 연인 사이인데요. 지연이 절규했습니다. 홍미정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결혼을 안 하든지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지연은 홍미정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결혼까지 망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신랑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부모님 일은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어떻게 신경 안 써? 내 엄마가 내 아빠와 연인 사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태호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태호 오빠, 오빠도 이 결혼이 부담스러운 거죠?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지연아, 좀 시간을 갖자.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 말은 사실상 결혼을 미루자는 의미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도 홍미정도 심지어 태호까지도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나 혼자 이 결혼을 지키고 있었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고 지연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혜경은 아직도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체적 충격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했어요. 혜경은 깨어나 있을 때도 대부분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혜경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연은 집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홍미정과 함께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병원으로 가져다 드릴 물건들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지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오래된 것 같았어요. 지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다발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 전 연애 시절 사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또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홍미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홍미정은 아버지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 단체 사진이었고 아버지와 둘이서 찍은 사진은 많지 않았어요. 지연은 편지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 형식의 편지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결혼 초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써온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만이와 결혼했지만 그 사람 마음에 아직도 그녀가 있다는 걸 안다. 나는 그녀가 떠난 자리를 메우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괜찮다. 상만이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다. 지연은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초기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 안타까웠어요. 다음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태어난 후 미정이가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상만이는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나는 다 들었다. 미정이가 미국에서 이혼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상만이는 거절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태어난 후에도 홍미정이 아버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5살 때 미정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상만이가 없을 때를 노려서 온 것 같았다. 미정이는 나에게 상만이를 포기하라고 했다. 자신이 상만이의 진짜 사랑이라고 했다. 나는 지연이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미정이는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언젠가 다시 올 것 같다. 지연은 어렸을 때 홍미정이 집에 온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부터 홍미정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쓰인 것 같았어요. 날짜를 보니 지연의 결혼이 확정된 후였습니다. 지연이의 시어머니가 홍미정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온몸이 떨렸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 분명히 계획된 일이다. 미정이가 지연이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것이다. 상만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홍미정이 다시 상만이 앞에 나타나면 딸만은 지켜주세요.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홍미정이 자신을 이용해서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만이는 한 번도 미정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나는 평생 그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연이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되지 못한 채로 30여 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혜경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편지들을 봤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혜경의 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 봤구나. 혜경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아빠와 함께 사신 거예요? 너 때문이야. 지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건 원하지 않았어. 혜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 쟤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고생이 아니야. 지연이를 낳고 키우는 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혜경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어요. 엄마, 홍미정이 일부러 태호 오빠를 저에게 소개한 거예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그 여자는 계획적이거든. 너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야. 지연은 자신이 홍미정의 계략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태호와의 만남도, 연애도, 결혼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때 혜경이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그 사람들의 계획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것인지.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지연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태호와의 만남부터 결혼 약속까지 모든 것이 홍미정의 계략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태호에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태호는 어머니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태호의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홍미정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구입한 집이라고 했었죠. 지연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태호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는데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 오빠, 계세요? 지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모두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태호와 홍미정만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연이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홍미정과 젊은 시절의 아버지 상만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태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찍힌 사진이었죠. 이게 뭐지? 지연이 중얼거리며 사진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랐지? 돌아보니 홍미정이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홍미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이 사진이 뭐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미정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야. 오래전 미국 가기 전에 찍은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홍미정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태호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어? 태호는 내 아버지 상만의 아들이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그럼 자신과 태호는 남매라는 뜻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홍미정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 태호를 임신한 상태였어. 하지만 상만이는 이미 내 엄마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저와 태호 오빠는 남매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홍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미 태호를 임신한 상태였어. 그 남자는 태호가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웠지.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상만이야.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미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태호도 이 사실을 몰라.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말이야. 왜 이런 일을?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홍미정은 일어서서 창가로 가며 대답했어요. 복수야. 상만이가 나를 버리고 내 엄마와 결혼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임신한 채로 혼자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기분을 알겠어? 홍미정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거야. 태호와 너를 만나게 해서 너희가 결혼하면 상만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궁금했거든. 지연은 홍미정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것이었거든요. 태호 오빠는 정말 몰라요? 모르지. 그 아이는 단순해.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태호는 지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여기에? 태호야, 앉아봐.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홍미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홍미정은 태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상만이 태호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 지연과 태호가 이복남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태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예요? 진짜야. 내 출생신고서에는 다른 남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김상만이야. 태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럼 우리는 남매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나였다니.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홍미정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상만이가 나를 버린 대가야. 지연은 홍미정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신이 복수하고 싶었으면 아빠에게만 하세요. 왜 저희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복수는 원래 그런 거야.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망가뜨리는 거지. 홍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홍미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말이죠. 태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태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태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예요. 그날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결혼도, 가족도, 사랑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홍미정의 복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태호의 집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연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복 동생이었다는 것, 자신의 인생이 홍미정의 복수 계획에 이용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상만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미정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였죠. 며칠 후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가요. 혜경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구나.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뭘 했어? 지연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태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홍미정이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혜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못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혜경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떠나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을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떠나자.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자. 일주일 후 지연과 혜경은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빈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고 주변에는 농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태호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시골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니 생각도 정리되었고 상처받은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혜경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전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도 도움이 되었어요. 지연은 매일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논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여기 오길 잘했다. 혜경이 논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논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벼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지연은 서서히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리고 홍미정의 계획까지.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 지금까지 남들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봐.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지연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혜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고생이 아니야. 지연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그날 내가 날 업고 울던 모습, 나도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혜경이 결혼식 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이죠. 엄마는 왜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지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딸을 지키는 게 여자의 사랑이란다. 그 말은 지연의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뎌온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 저도 엄마를 지킬게요. 지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딸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는데 시골에 와서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이에요. 홍미정의 복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로 다시 돌아갈게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혜경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왜? 여기가 좋다고 했잖아. 여기는 좋아요. 하지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제가 끝내야겠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시골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한 결과였어요. 혜경은 딸의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예전에 나약했던 지연이 아니라 강해진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좋아. 엄마도 함께 갈게. 혜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한 것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연은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홍미정과 아버지의 계략에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지연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상당히 있네요. 하지만 최근에 변경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그것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홍미정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작성된 건가요? 한 달 전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지연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평소 필체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미정이 아버지를 상대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홍미정으로 되어 있었죠.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큰 보험을? 지연이 의심스러워하던 중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홍미정이 아버지에게 몰래 독성이 있는 약물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결과 홍미정이 아버지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타고 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나빠지고 몸이 약해진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홍미정은 아버지를 서서히 죽여서 보험금과 유산을 모두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구나.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홍미정의 복수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가족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지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재산 편취, 유언장 위조, 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홍미정을 고발한 것이었어요. 경찰은 홍미정을 긴급 체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독성 물질과 위조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상대편에는 수갑을 찬 홍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상만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몰래 먹인 독 때문에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상만을 보고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홍미정의 죄목을 읽어나갔습니다. 피고인 홍미정은 김상만 씨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여 살인을 기도한 혐의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 그리고 유언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미정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사립탐정이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홍미정이 음식에 독을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또한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과 위조된 서류들도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지연이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홍미정 씨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홍미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혜경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혜경의 모습에 법정이 더욱 숙연해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혜경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상만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홍미정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미정아,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상만은 홍미정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홍미정은 그제야 차가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사랑? 웃기지 마.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잖아.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 너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다고. 홍미정의 고백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그래서 계획한 거야. 너희 딸과 내 아들을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너를 죽여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어. 홍미정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었어요. 지연은 홍미정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홍미정 씨,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건 당신도 우리 아빠도 몰랐던 거예요. 홍미정은 지연의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몇 개월 동안 시골에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진짜 강해졌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홍미정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 재산편취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되 병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홍미정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복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아버지 상만은 지연에게 와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독 때문에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해진 상만이었습니다. 홍미정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사세요. 그날 지연은 모든 것을 끝냈다고 느꼈습니다. 홍미정의 악독한 계획을 막았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교직에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대학원에서 가족심리 교육 부전공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상처받은 가족들을 치유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 찼어요. 동료 교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운영하는 방과 후 가족 상담실은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연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외도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상담할 때 지연의 능력이 빛났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중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고 너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돼. 지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필요했던 위로의 말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었어요. 한편 어머니 혜경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몸이 불편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혜경 씨가 오시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요양원 간호사가 혜경에게 말했습니다. 혜경은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자신도 아픈 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혜경은 여성 자조 모임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나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모임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동네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혜경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오랜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따뜻함이 있었어요.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혜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혜경 씨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힘을 찾는 거예요. 어느 주말 지연과 혜경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힐링이었어요. 해변가 펜션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파도를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네. 혜경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거짓된 사랑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어요. 엄마도 이제 진짜 자유로우시네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나 이제 알겠어. 우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었어. 혜경의 말은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맞아요, 엄마. 진짜 사랑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지연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태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홍미정의 계략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고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내가 날 업고 울던 모습, 나도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혜경이 결혼식 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말이죠. 엄마는 왜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지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딸을 지키는 게 여자의 사랑이란다. 그 말은 지연의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뎌온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지연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경은 딸을 꼭 안으며 답했어요. 맞아. 우린 다시 태어난 거야. 그날부터 혜경이 말하는 그날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던 거죠. 거짓된 관계들이 모두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진 날이었으니까요. 잔잔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내 결혼식 날 난 버려졌지만 이제 나 자신을 선택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인생을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였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야. 혜경이 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지만 두 여자의 마음은 더욱 밝았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진짜 자유와 행복을 찾은 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게 찾아뵙겠습니다.